네, 반갑습니다. 자이언트 양혜수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저희 이 스폰서님은 저희 집안에 박씨를 물고 왔다고 제가 항상 이렇게 감동의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강의해 주실 정말 열정적인 강금래 오너 사장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초조 긴장 불안하셨죠? 네. 막으려는 뚫으려는 자. 저도 하루 종일 초조 긴장 불안했습니다. 신년에 공식적인 첫 강의를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강의 때문에 저는 엄청 긴장한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귀중한 시간, 뭔가 더 값진 어떤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음, 어,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희망차게 밝아오는 해를 보기 위해서 높은 데 가시고 아니면 낮은 데 가시죠. 수평선이 바라다 보이는. 그런데 저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아주 뜨겁게 각자의 이 자리에 전국 제주도에서까지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각자의 어떤 각오와 결단을 외쳤고 그 뜨거운 열정이 온 강의장에 물들어가지고 정말 뜨거운 새해를 시작한 그런 팀이죠. 그래서 저희 소원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대한민국의 몇 프로가 이렇게 열정의 어떤 시작과 함성으로 자기 가치관을 정립하는 그런 집합체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느냐. 하이리빙과밖에 없다. 이렇게 또 감동적인 얘기를 해서 저희가 또 한 번 더 강한 어떤 또 신념을 가진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오시죠? 일정 직급이죠? 오셨어요. 못 오신 분들은 이제 내년에 꼭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못 돼서 그래서 이렇게 얘처럼 슬쩍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는 복을 많이 지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복 많이 짓는 한 해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한 분 더 모시고 왔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4년이네요. 작년 미국의 내셔널 리그 그러니까 2부 리그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최고의 감독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네. 팻 머피라고 하는 분인데, 65세. 그것도 처음으로 감독이 됐는데, 감독을 맡은 그 해에 이렇게 최고의 감독상을 받았어요. 최고의 매니저라고 하는. 근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수상 소감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열심히 도와줬을 뿐이다. 저 선수가 뭘 하면 저 선수한테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을 뿐이라고 하는 그 소감을 보는 순간 제가 우리 대표님하고 딱 맞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니저 최고의 매니저 감독상은 아마 이성구 대표님이 받으실 거다 이런 느낌으로 물론 인물은 좀 딸리죠. 저희 대표님보다. 어쨌든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정말 저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느껴보는 그런 순간이어서 제가 이렇게 담아봤고요. 시대의 흐름을 가장 빨리 얘기해주는 그런 게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책자를 항상 발간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에 발간되죠. 올해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떤 무기를 장착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0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옴니보어라고 하는 것은 잡식성이라고 하는 거죠. 잡식성. 그래서,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보아,
아주 보통의 하루를 꿈꾼다는데 요즘에 연말에 좀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그걸 꿈꾼다는 거죠. 무난하고 무탈한 그런 안온한 삶 이거를 꿈꾼다고 하고요. 토핑 경제 이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본질보다는 부수적인 그런 어떤 토핑 그래서 저희 그 젊은 파트너 사장들 보면은 막 핸드폰에 5만 것을 다 매달고 다니고 5만 것을 다 붙이고 다니면서 이거 다 내 작품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다음에 페이스테이크라고 하는 것은 기계의 표정을 입히고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정확하게 읽어가는 각자의 얼굴로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와 나의 어떤 첫인상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무해력이라고 하죠. 무해력. 복잡한 세상에 무해한 존재. 그렇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라데이션은 한 색깔에서 다른 색깔을 이렇게 서서히 변화하는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개념에서 한국 문화나 세계 문화의 어떤 정체성, 경계가 흐려지는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성 매력, 오감을 즐기는 물성 매력, 그 다음에 기후 감수성, 기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진화 전략, 경쟁자와 함께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 간의 상호 연결성이 높아지면서 비즈니스 주체들이 생태계에서 이루어가며 함께 성장하는 어떤 트렌드 전략이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원포인트 워비라고 하는 것은 나다움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자기만의 어떤 그 패러다임.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새로운 어떤 자기 개발의 어떤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많을 필요 없다. 단 1%만이라도 그 1%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개념으로 어떤 올해, 그러니까 벌써 해가 바뀌었죠. 올해 이런 트렌드가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하고 이렇게 첫 번째 옴니버스 소비 트렌드를 말해주는 첫 번째만 조금 분석을 해보면 고정관념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개성과 어떤 차별화된 소비 스타일 이런 거를 가진 소비자들이 이제 주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목표물을 물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데요.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환경의 적응, 자기 혁신 이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먹거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암울하죠. 요즘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문을 닫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정말 많이 이렇게 폐업을 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실제 가장 옆에 있는 저희 남편도 자영업자인데 돈을 못 받아요. 돈을 몇 개월째. 그래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잘 옆에서 이렇게 받쳤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어요. 그렇게 힘든. 그래서 올해가 더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더 오래 산대. 저희 큰 아이가 1월에 신정절에 어디죠? 1월 1일에 결혼할 그 며느리 될 그 할머니라고 하는데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의 어머니시죠. 증조 할머니를 뵈러 간다고 광주를 내려갔는데 사진을 찍어서 가족방에 올렸어요. 근데 그분이 몇 세냐면 105세. 네. 이게 실존 인물이니까 인정. 내가 그래서 인정. 그래서 가족이 이제 해가 바뀌니까 다 가족이 모여서 인사하러 이렇게 간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사는데 그래도 모습을 보면 물론 휠체어에 타 계시긴 하지만 되게 정정해 보이고 그러셨어요. 이제 근데 엄마 내가 작년 봄에 5월 달에 뵀는데 좀 많이 안 좋아지셨어.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노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요즘에 이제 문상을 가면 거의 다 90대 이상이 되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더 올해 120세?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얼만큼 노후 준비를 해놨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또 여행도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또 더 정말 중요한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현역이라고 하는 게 엊그제 신년식에도 저희 스폰서님 얘기했어요. 63세에 나는 시무식 하러 간다.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평생 현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동료들도 다 퇴직을 했어요, 이제는. 다행히 이제 제가 근무했던 대학병원은, 연금이 나오는 체제로 돼 있어서 연금은 받고 있죠. 그렇지만 본인들이 받던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니까 뭐 안 쓰겠다, 안 먹고 안 쓰는 게 이제 답이야.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조금 더 활동적인 친구는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뭔가 해야지 해서 뭔가 연관 있는 어떤 그런 기관에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 이제 중간에 대학병원의 영양사라고 하는 직업을 이 도구 하이리빙을 통해서 이제 제가 던졌죠. 던지고 나오니까 정말 수십 명이, 그때 당시에 50명이 넘게 다 지원을 했고, 그때 대표 주자로 선발된 사장님이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신 이은정 사장님이세요. 네, 저하고는 한 번도 근무를 해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제 후임으로 근무를 했고, 어쨌든 이제 그게 제가 가끔 거기 놀러를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됐고, 그래서 그렇게 던지고 나왔지만 저는 뭔가 연금성 수입을 계속 받으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 늘 뭔가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그리고 제가 조금 다운되면 옆에 있는 그분의 열정으로 또 뭔가 새로운 삶을 또 이렇게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너무 조용하고 말이 없죠. 말을 못한다기보다 말이 없는 성향이었는데 이제는 지방에 내려가는 KTX에서 옆에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성향으로 바뀐 적극적인 어떤 자신감? 이게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훨씬 더 적극적인 어떤 엄마의 모습으로 이런 게 정말 하이리빙이 저한테 준 정말 바꿀 수 없는 선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입이 딱 끊겼죠. 60이 되면 약간의 뭐 한두 살의 차이는 1, 2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너무 살아가야 되는 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제 한 분이 그 라파를 사시겠다고 저를 이제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연락이 와서 양자를 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건강을 봐드렸더니 너무 건강이 안 좋으신 거예요. 나이가 65세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사장님 앞으로 사실 날이 산만큼 더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 막, 이렇게, 와이프가 어디를 뭘 하러 간다니까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남편의 어떤 가장의 의리는 있으시더라고. 결제는 내가 해줄게. 이렇게 나가시면서 따라오셔서 건강도 같이 봐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요즘에 사회는 너무너무 어려운 사회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은퇴 후에, 딱 저희 또래들이거든요. 은퇴 후에 과연 얼마나 있어야지 되냐. 저희 남편이, 그 국민연금을 받는데 딱 보니까 64만 원 받더라고요. 64만 원. 그래서 만약에 저도 받게 된다 그러면 여기 딱 나와 있는 이 103만 원이에요. 103만 원 둘이 합치면 그걸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실제 이 생활하는데 369만 원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103만 원 갖고는 어린 택도 없죠. 그래서 요즘에 뭐 저희 86세 이제 87세네 해가 바뀌었으니까 저희 시어머님도 아침에 3시간씩 나가서 뭔가를 하세요. 음, 활동을 하셔야 되기도 하고 보조의 어떤 개념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기는 정말 택도 없다는 거죠. 거의 뭐 80%, 90% 가까운 인구가
어림없는 그런 수입을 가지고 생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정말 답이 없네, 평생. 거의 뭐 아주 특정 계층 아니면은 진짜 답이 없는 삶을 30년, 40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균수 교수님, 경제학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소비, 평생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 소비를 가지고 연금을 매달 매달 이렇게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 책에서 엄청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소비를 광고하고 연결하면 그게 돈이 되는 어떤 시스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말 못 알아듣는,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제가 책도 주고 하는데, 어젯밤에 저희 남편이 초저녁에 일찍 자거든요. 새벽에 이제 현장을 나가니까. 근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 5, 6번씩 도대체.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누군가 확인해 보니까 500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하는 그 전화를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아침에도 왜 전화를 안 받았냐 막 서운하네 만에 하면서 5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돈 하나도 안 들여도 돼. 아침에 어차피 내가 써야 되는 치약, 칫솔, 샴푸, 비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연금 수입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렇게 소비, 쓰면서, 돈을 쓰면서 버는 이 비즈니스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알아봐라.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이리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이리빙은 유통 전문 회사죠. 96년에 창립을 했고 있어요. 그리고 헬스케어, 뷰티케어, 라이프, 뭐 드림, 뭐 정말 다양한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체계적인 어떤 교육,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죠. 그리고 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명분과 어떤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제가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 저희 아파트 단지에 저희 같은 병원장님도 사셨고 또 수간호사 분이 같이 이렇게 뭐 이제 하여간 병원에서 가깝고 거기 학군이 이제 좋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그 수간호사가 제가 알기로는 A사를 열심히 해서 뭐 막 성장을 한다 이랬는데 가끔 저랑 이렇게 퇴근길에 같이 이렇게 퇴근하기도 하고 한데 저한테는 한마디 말을 안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왜냐 저 사람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랬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저희 오빠는 또 저희가 이제 의료원 체제 치과 한방 막 이렇게 큰 병원이어서 의료원 체제인데 그 의료원장님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바로 위에 오빠가 저한테 얘기하면 바로 위에 이렇게 뭔가 찍힐까 봐 안 했나 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나중에 공부하면서 그렇게 괜찮고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어려운 그 비즈니스 안 만나고 훨씬 더 국산이고 뭔가 이 자부심과 명분을 갖게 하는 이 하이리빙을 만난 게 훨씬 더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29년 차잖아요. 올해 네.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고 결국에는 국가가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소비자가 인정한. 그래서 아이템을 간단히 보면 가장 중요한 입고 먹고 쓰고 하는 그런 생필품 그중에 세제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뭐 매일같이 하던 저희는 애들이 셋이었는데 이제 둘을 출가해서 내보내니까 딱 이제 3명이 사니까 날마다 빨래하던 것이 좀 줄긴 했더라고요. 날마다 이제 2, 3일에 한 번씩 해도 되고 그래서 힘들면
알맛 안 하고 맷짓이 모아놓고 하면 세제가 조금 덜 들어가려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그래도 말아야 되고 설거지는 해야 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친환경 세제라고 하는 거죠. 제품을 만들 때부터 사용하는 동안 버려지는 동안 이후에도 환경에 해가 없다라고 하는 인증을 받은 그리고 이렇게 천연 계면 활성제를 사용했고 이렇게 인체에 해가 없고 또 세척력이 굉장히 우수한 오렌지 껍질 추출물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신상품이 막 이거저것 안 넣어도 되는 게 굉장히 간편해졌죠. 얘는 그냥 빨래 넣기 전에 먼저 딱 하나 넣고 돌리면 너무 깨끗해져요. 이게 처음에는 약간 불안하죠. 뭔가 습관을 바꾸기는 좀 불안해. 아, 이게 세척이 되려나 그랬는데 이렇게 훨씬 더 세척력이 우수하다는 거죠. 실제 해보니까 뭐 향도 되게 뭐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향도 만족스럽고 빨래도 너무 깨끗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남성들도 저희 남자애 둘도 엄청 열심히 바르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화장품 시장, 자동차 시장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저희는 이제 순수 어떤 자연물을 가지고 이렇게 맞춤 토탈 케어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죠. 음, 어, 묵은 각질을 확 벗겨내니까 구조 조정을 한다라고 이게.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활력을 주고 또 생기를 주고 다시 이제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완벽. 의외로 제가 이제 만나는 뭐 운동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뭐 종교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 모임에 가거나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아야 알겠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다 뭔가를 했어. 그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저희 일산지사 옆에 제가 뭐를 찾으러 그 건물에 갔더니 잘못 들어가서 가정의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잠깐 앉아있으라고 해서 이렇게 앉아있어.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술이 아유 막 도배를 하고 있어요. 온 사면을 다 도배를 해서 도대체 그러니까 한 번 발을 디디면 이제 못 빼.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이 의술의 힘을 빌려서 이제 하여간 그렇게 일반인들이 그것도 막 20대부터 이렇게 다니는 엄청나게. 근데 저희는 정말 어쨌든 이 화장품에 의해서 그렇게 고가의 비용을 들이지도 않고 부작용 없이 더 점점 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뭐죠? 그런 도구들, 뭐 제품, 신상품이 되게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음, 그리고 엔트리 이제 저희는 이제 나쁜 거를 먼저 비우고 채워준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문 연구소에 있고 또 나한테 맞는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장지킴이라든지 통증 패키지라든지 또 요즘에 치매 가장 불행한 분들이 치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서 뭐 엄청 할아버지가 이제 뭐 의료 그 기관에 계셔가지고 연금도 엄청 많이 받고 아들 두 분이 다 이제 그 변호사 이렇게 잘 나가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은행도 못 가, 아무것도 못 했어요. 뭐 운전도 할아버지가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6개월 만에 이제 이렇게 이상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한국에 있는 기관을 알아봐가지고 지금 한국에 요양시설에 와 계세요. 그것도 매달 300만 이상이 이제 이게 연금이 나오니까 그 금액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너무 뭐죠? 몇 평짜리에 갇혀 사시는 그런 거를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포스파티딜세린을 하루 300ml 뇌인지에 뇌세포에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게 뭐 방송에서도 엄청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굉장히
저렴하고 완벽한 구성을, 그러니까 부원료도 굉장히 완벽한 아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특히 이제 저희 강금래 스포너님 드시고 막 뒷목이 너무 시원함을 느낀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요즘에 계속 솔드아웃되는 이 메타 액티브 메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엘퍼틴이라고 하는 그런 유산균인데 결국에는 막 어디가 막 류마티스 관절이 좋아졌어 어디가 좋아졌어 저희 파트너 사람도 입안이 막 힘들어가지고 헐었는데 그거를 두 숟갈 이렇게 물고 있었더니 한나절 가니까 입천장에 이렇게 확 벗겨진 게 많이 안 물어가지고 쓰라림을 들리킨다. 이거 너무 신기하다. 막 이러는데 그런 게 결국에는 메타 액티브라고 하는 게 뭐냐. 신진대사가 좋아졌다라는 거잖아요. 신진대사. 신진대사가 좋아지면 그건 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신진대사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대사라고 하잖아요. 소화 흡수되고 찌꺼기는 버려지고 그래서 어떻게 돈이 주어지는지 그래서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10만 점 이상 예전에 1000점이 10만 점이면 3% 그래서 저희 형님이 저한테 소개하고 제가 앞집 세대한테 또 직장 동료 친구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돈으로 하면 12, 3만 원, 뭐, 각, 이렇게 다르겠죠. 근데 포인트로 저희는 기준을 잡는, 왜냐면 공산품은 10%를 기준으로 10만 포인트, 하이리뱅 포인트라고 보면, 3,000원씩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저로부터 이렇게 4명을 보면 40만이잖아요. 그래서 40만이면은 6% 적용을 해서 24,000원인데 이미 하나, 둘, 셋, 이 ABC 3,000원씩 빼준 9,000원을 빼면 15,0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형님은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저는 이렇게 해서 5명이 이렇게 합산을 해보면 50만인데 똑같이 6% 적용이고 3만 원의 캐시백 이 발생을 했는데 저로부터 발생한 24,000원을 뺀 나머지가 6,000원이 다음 달 18일에 들어갑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으로 매출이 많고 먼저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이 수당이 많을 거지. 하지만 저희는 노력순이라고 하는 어떤 수당 체계에 굉장히 합리적인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조금 더 볼륨을 키워봐서 이렇게 A, B, C, D 이렇게 5명한테 광고를 하게 됐고 이렇게 100만 점씩 이렇게 돼서 500만 점이라고 하는 일자 최대의 이렇게 기준을 잡아보면 이분들은 100만 점이니까 6% 그래서 6만 원씩을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빼드린 거죠. 그래서 530에서 17만 원은 90만 원인데 5개에 30만 원을 빼니까 60만 원이라고 하는 어차피 써야 되는 소비를 누군가에게 광고하고 연결했더니 이렇게 중간에 도매, 소매 가져가던 그런 유통에 맞은 광고의 어떤 비로 소비자들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재구매, 왜냐면 먹고 쓰고 달아지고 하는 생활 필수품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상품, 메가 액티브가 나오니까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볼륨이 커져서 이렇게 500만 시장이 500만 시장이 만들어진 세계가 만들어지는 마스타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연금 소득이 300만 주가 보너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학자금이 이제 바뀌었죠. 이 부분은 조금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이패밀 이제 마스타 500만 시장이 3개, 하이마스는 500만 시장이 5개, 물론 중간중간에 프론티어라고 하는 직급도 있어요. 이제 단계를 조금 더 성취감을 좀 더 맛보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세분화로 나눠놨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조금 바뀌었죠. 올해부터. 예. 왜 바꿨냐? 중간 리더, 그러니까 하이마스터 하면 다 뭐 프론티어 자이언트나 별 매출을 많이 올렸는데 수익이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되더라. 이런
위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컨셉은 단순하고 쉽고 연결하기, 성장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조금 더 구체적 이렇게 1000점을 10만 점으로 독립야구를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이렇게 LB 보너스 이런 것들을 높였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기본, 업계 최초의 뭐 어떤 기본 소득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밖에 안 돼?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타낸 거는 직급 성취,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컬러하고 여기까지가 지금 이렇게, 어,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터를 보면 요만큼 거진 반절이죠. 반절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를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각자 물론 볼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고 또 이렇게 500만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업된 그리고 이거는 이제 1월에서 6월까지 이벤트긴 해요. 550만이면 조금 더 7.5%를 적용해주겠다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정말 어떤 수당 체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는 강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예, 이렇게 많이 바뀌어졌죠. 이렇게 확장되고 그 다음에 신규 학자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죠. 어떤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올려졌고 신규 회원들에 대한 정책이 이제 뭐 한 몇 가지가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이렇게 하이빙 굿지라고 하는 굿라고 하는 뭐죠? 이런 팩이 15만 800원짜리를 34.4% 이렇게 DC에서 9만 9천 원에 이렇게 주고 이걸 소개한 후원인한테는 만 원을 수당을 따로 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신규회원한테 무작정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두 장씩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많이 쉽게 이렇게 접해보고 써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많이 애용을 해보면 내가 걸어다니는 그런 백화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은 이렇게 100% 애용 그리고 메가 액티브가 왜 좋은 거야? 왜 그런 반응을 내? 그래서 직접 이거를 개발하신 차전에 그 서울대 교수님이 나오셔서 원리는 이런 거고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런 자리에서 보고 또 세미나 랠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정말 이 도구를 통해서 성장하는 분을 직접 이렇게 확인해보고 나도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렇게 추천과 후원으로 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내게 가장 행복한 것일까? 쉽게 말하면 성공은 과연 어떤 것이 성공이냐? 네트워크의 거장한테 이게 물어봤어요. 일본 분이라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그 책에 보니까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뭐냐? 첫 장에 딱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거는 누구와 만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새해 뭔가 새로운 각오로 저희가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정말 성공을 꿈꾸는 분을 만나고 또 이렇게 이 비즈니스 선택해서 내 인생에 정말 멋진 성공을 거머쥐시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고 그것은 미래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에게 보내는 성공의 신호래요. 그 신호를 오늘 꼭 붙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네,
부유한 삶, 꿈을 이루고 건강하고 또 뭔가 공유하는, 함께 나누는 이런 멋진 비즈니스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